우리 민족은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암흑과 같았던 일제강점기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를 일본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1930년대 이후의 민족말살통치입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 말 그대로 식민지배를 시작하면서 일본인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됨을 힘으로 우리 민족을 짓밟으며 보여줬던 시기입니다. 일본의 헌병 경찰은 즉결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고 조선 태형령이라고 해서 이유를 막론하고 일본 헌병은 조선인을 태형을 가하거나 즉결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까지 일본 교사들이 칼을 차고 있었으니 우리 민족이 느꼈을 그 모든 공포심은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겠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또한 막았기 때문에 조선인 3명만 모여도 위에서 말한 태형이나 즉결의 사유가 됐었습니다.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토지조사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토지 소유권을 앗아갔습니다. 물론 상업 활동들에도 압박이 가해졌고 삼림령, 광업령, 회사령 등을 통해서 관련 회사 설립 시 조선총독부의 허가가 필요했으니 사실상 우리 민족 스스로 자생하는 길을 막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포 속에서도 독립을 위한 저항은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 국내의 비밀 결사 조직은 대표적으로 두 단체가 있습니다. 독립위군부는 최익현의 제자였던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만든 비밀결사단체 조직입니다. 대한제국 왕정의 부활을 추진하는 복벽주의를 주장하며 전국적인 의병투쟁을 벌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사전에 발각되면서 임병찬을 포함한 지도부가 구속되면서 와해됩니다. 다른 조직은 박상진과 김좌진의 대한광복회가 있는데 공화제 실현을 목표로 군자금을 모으고 친일 부호들을 처단하면서 독립군을 양성했고 만주에 무관학교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친일 세력에 의해 발각되어 큰 활동을 펼치지는 못했습니다. 박상진은 판사의 고위직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위인이지요. 김좌진은 만주로 이동해서 훗날 청산리 대첩을 지휘합니다. 국외에서는 독립운동기지가 세워지며 저항운동이 이뤄집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상하이에 신한청년당이 있었고 미국에서는 안창호에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습니다. 만주 서간도에는 신민회의 후원을 받아서 삼원보라는 독립운동 기지가 세워지고 경학사 및 신흥무관학교도 생겨났고 여기에서 많은 장교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현재의 경희대가 이 신흥무관학교를 계승했다고 하죠. 북간도에 설립된 무장단체 중광단에서는 민족학교인 서전서숙, 명동학교가 세워집니다. 나운규와 윤동주가 바로 이 명동학교 출신이지요.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 연해주 지역의 자치기구로는 성명회와 권업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항운동의 정신들은 마침내 3.1운동으로 이어집니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0만 명 넘게 참여하고 20만 명 넘는 우리 민족들이 붙잡혀 감옥에 갇힌 거족적 만세 운동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았으며 도쿄 유학생들의 이팔 독립선언 역시 3.1운동의 기폭제 역할을 했습니다. 3월 3일이었던 고종의 인산일, 즉 장례일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모이기로 하고 3월 1일부터 전민족적 시위로 확산됩니다. 일제는 헌병, 경찰뿐만 아니라 완전 무장한 2개 사단 이상의 군대까지 전국에 배치하여 시위운동자의 대량 학살과 피검자에 대한 무자비한 고문으로 만세운동을 종식시키려 하였지요. 평화적 시위를 하는 군중에게 대량 학살을 감행하여 곳곳에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가두고 살상을 저지른 제암리 학살과 같은 일본의 만행적 무력 탄압으로 3.1운동이 국가 독립에 가는 데까지는 실패합니다. 민족 지도자들은 왜 실패했는지 고뇌했고 구심점이 없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큰 운동의 물결이 다시 올 때 성공적인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임시정부가 수립될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훗날 1940년 김구의 충칭 임시정부까지 이어지며 국내 독립운동의 중심이 됩니다. 또한 삼권 분립을 내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으로도 그 의의가 깊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국내외 업무 연락을 위한 비밀행정 조직인 연통제와 정보 수집 통신 업무 역할을 한 교통국이 만들어집니다. 군자금 모집을 위한 독립공채가 발행되며 하와이 동포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지요. 또한 3.1운동을 통해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이 알려지고 1926년 60만세 운동 이후에 두 사상이 연대하여 신간회가 조직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1919년 3.1운동을 기점으로 일본은 1920년대부터 문화 통치를 시작합니다. 문화라는 말이 부드러운 표현으로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민족을 분열하고자 하는 잔혹한 수법이었습니다.
그동안 조선을 통치했던 무관 출신의 지도자 대신 문관 지도자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또한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바꿨지만 오히려 그 숫자는 대폭으로 늘려서 경찰력을 더 강화했지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준다는 약속은 껍데기에 불과했고 사실은 철저한 언론 검열 및 삭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더욱 기만했습니다. 회사령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것 또한 일본 기업의 국내 진출을 위한 구실이었을 뿐 조선인의 경제활동이 제재되는 실상은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공업화 때문에 식량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나라를 식량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해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여 우리의 쌀을 수탈해 갔습니다. 우리 민중들은 쌀이 부족하여 만주에서 수입한 질 나쁜 잡곡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상황이 됐지요. 사실 이 문화통치 시기의 일본의 본심은 우리 민족을 이간질시켜서 본격적으로 친일파를 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독립운동가였던 이광수, 최남선, 최린 같은 인물들이 친일파로 변절하지요. 이들을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도 부릅니다. 문화통치기인 1920년대에도 우리의 저항은 계속됩니다. 김원봉이 단장인 폭력적 항일투쟁단체, 의열단은 암살, 테러 등의 무력 투쟁을 이어갑니다. 국외에서는 3.1운동 이듬해인 1920년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가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독립군은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간도 참변은 일본이 독립군 섬멸을 목적으로 간도로 대군을 투입하여 살인, 강간, 방화 등의 학살을 자행하여 한인 지역들이 초토화됐습니다. 또한 자유시 참변은 사회주의 운동의 파벌 갈등이 빚어낸 사건으로 그 과정에서 만주 지역 한인 독립군의 무장 역량을 크게 손실시킨 일대 비극이었습니다. 민족주의 진영에서의 저항운동들은 평양에서 시작된 국산품 애용운동인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고 이상제를 중심으로 전개된 밀립대학 설립운동은 민족교육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문화운동입니다. 조선일보 중심으로 문자를 보급하기 위한 농촌 계몽운동도 펼쳐집니다.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주로 투쟁이나 지주와 소작인의 분쟁인 쟁의의 형태로 저항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라도의 암태도 소작쟁이는 소작인과 지주의 갈등만이 아닌 민족운동 단체의 지지와 연대 속에서 저항을 보여준 독립운동의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원산총 파업은 일제시대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1930년대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일제의 탄압 속에서 합법적인 투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전민족에게 보여줌으로써 공격적인 정치 투쟁의 계기가 되었지요. 또한 학생운동도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순종의 인산리를 기점으로 60만세 운동이 일어났으며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대가 시작되며 신간회가 창설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후 신간회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지원합니다. 통학열차에서 한일 학생 간 충돌이 계기가 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광주학생 항일운동은 3.1운동 이후 국내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이었습니다. 또한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의 소년운동이 있었고 백정들이 주도한 형평운동도 이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1929년 세계경제공황과 1931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1930년대 이후부터는 민족말살 통치가 시작되면서 일제의 강도 높은 핍박이 계속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한 통치를 계속하죠.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일본의 충성을 맹세하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서사 암송, 일본 제국 궁성 방향으로 절을 하게 한 궁성효배와 신사참배를 강요했지요. 또한 우리의 성,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창씨 계명을 강요합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하며 언론의 자유를 다시 금지시킵니다. 보통학교의 이름을 국민학교, 즉 한국시민학교로 바꿉니다. 또한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들을 일으킨 일본은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삼고 본격적으로 인력과 물자를 수탈하기 위해서 1938년 국가 총동원령을 실시합니다. 강제징용, 강제징병, 근로정신대, 위안부, 금속공출 등이 모두 이 시기에 일본이 자행한 것들입니다. 모든 가축들이 씨가 마르고 교회와 절, 심지어 학교의 종까지 금속공출로 수탈합니다. 이런 압박 속에서도 독립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으로 만주를 점령한 일본에 대항하여 만주와 연합하여 저항운동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만주 지역에서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 쌍성보 및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은 영릉과 전투와 흥경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중국 관내에서는 중국 국민당과 연합한 최초의 한국인 무장 독립군인 조선의용대가 김원봉에 의해 창설되지만
이후 사회주의 세력은 조선의용군으로 김원봉을 포함한 남은 세력은 대한민국 광복군에 합류하며 분열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으로는 1931년 김구가 조직한 한인 애국단이 있으며 이봉창과 윤봉길의 의거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이후 총사령관 지청천을 중심으로 산하 부대인 한국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조선의용대가 합류하면서 군사력이 강화됐고 영국과 연합하여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공동작전을 벌이기도 했지요. 미국과의 연합으로 서울 진공작전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서울을 해방시키고자 계획한 군사작전이 서울 진공작전이며 1945년 8월 18일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 이전에 미국의 원자폭탄을 맞은 일본 제국이 항복하면서 실현되지는 않았죠.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소왕의 삼균주의, 즉 정치, 경제, 교육의 균 등을 건국 강령으로 건국을 준비하게 됩니다. 또한 조선 독립동맹 김두봉을 중심으로 여운형의 조선 건국 동맹 또한 민주공화국 수립을 준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현대사 마지막 파트인 광복 이후 해방부터 최근의 정치사까지 다루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더 열심히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